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에 따른 수출 관련 시행 세칙을 공개했습니다. 일본은 세칙에서 수출 규제 품목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군사용이 의심될 경우 까다로운 수출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수소 전기차에 들어가는 친환경 연료전지의 수명을 4배 이상 늘려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백금 촉매를 1나노미터 두께의 탄소 껍질로 감싼 건데 기존보다 활성은 2배, 안정성은 4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여름이 되면 매미 울음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최근 매미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밤낮 없이 울어 잠을 설칠 때도 있는데 그 원인이 사람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학본색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최근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 축구 경기에서 벌어진 호날두의 노쇼가 팬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노쇼는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손님을 말하는 건데 오늘 생강연구소에서는 노쇼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에 따른 수출 관련 시행 세칙을 공개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시행 세칙은 A4 용지 약 50페이지 분량으로 우리나라가 우대 조치 국가에서 제외되면서 새로 바뀌게 되는 수출 허가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일본 정부는 불산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 허가 대상으로 지정해 수출 규제에 나섰지만 이번 세칙에서는 특정 품목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칙은 다만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정해 제시하고 이 기준에 해당할 경우 까다로운 수출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출품이 군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3년에 한 번만 받게 되는 포괄 허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해 수출 허가를 한층 어렵게 했습니다. 군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그리고 수출품을 받는 사람이 군 관계기관이나 군 관계자일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기준을 제시하면서 의심되는 경우 또 관계자 등 모호한 단어를 사용한 만큼 앞으로 일본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웬만한 물품에 대해선 모두 수출 허가를 까다롭게 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고의로 수출 심사를 지연하거나 불허하는 등 자의적으로 운용할 경우 우리 기업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누차 안전보장 문제 때문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번 세칙에 군사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해 기존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교육부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지원은 늘리고 규제는 풀되 정원 감축은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기술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교육부는 이처럼 원천 기술 확보와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4단계 BK21 사업 등 재정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대학원 과정을 확대하고 3, 4학년 대상 융합 전공 신설을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융합 전공 신설 분야는 데이터, 블록체인, 공유경제,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플랫폼 경제 3대 분야에 주력합니다. 또 융합 전공제, 집중이수제 등 유연한 학사제도 정착을 위해 컨설팅 지원에 나섭니다. 학령 인구 급감 대책도 내놨습니다. 대학들이 현재 정원 49만 7천 명을 유지할 경우 5년 뒤인 2024년에는 입학생이 정원보다 12만 4천 명가량 부족해집니다. 조만간 지방대 전문대부터 폐교하는 학교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학의 위기가 가시화되자 교육부는 정원 감축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더 이상 인위적인 정원 감축을 하지 않고 대학의 자체 계획에 따라 적정 규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이 스스로 진단 참여 여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지원을 할지는 대학이 공시한 지표를 통해 정량 평가를 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입니다. 또 일부 대학의 비리와 연구 부정 행위는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사립대학 회계 투명성 확대 등 사학혁신 추진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기업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신기술 공동 연구 개발을 추진하면서 공정거래법상 담합 적용을 배제해달라는 신청을 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 요건에 대해 공동행위를 인정해주는 공동행위 인가 제도를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침해하는 행위, 즉 담합으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에 대해서는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정 요건에 대한 공동행위 인가 제도는 지난 1987년 4월부터 시행됐지만 그동안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했습니다. 공정위는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제도 운영에 대한 기업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공급에 타격을 입은 소재와 부품, 장비 100대 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공과대학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의 분야에 대해 서울대 공대 소속 6개 연구소에 기술 자문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대 공대 320명의 교수는 이메일 등을 통해 에로 기술에 대한 상담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대 공대의 기술자문 특별 전담팀은 이번 주 중으로 출범합니다. 수소전기차에 들어가는 친환경 연료전지의 수명을 4배 이상 늘려주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인천대와 숭실대, 서울대 연구팀은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백금 촉매를 탄소 껍질로 감싸 활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공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백금 이온의 탄소 화합물을 결합해 열 처리했더니 1나노미터 두께 탄소 껍질로 둘러싸인 백금 나노 촉매를 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촉매는 기존보다 활성이 2배, 안정성은 4배 이상 높았고 이를 적용한 연료전지는 3만 번 구동해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손톱 두께보다 100만 배 더 얇은 금박이 개발됐습니다. 영국 리즈대 연구팀은 금 원자 2개 층을 겹쳐 0.47나노미터 두께의 금박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금이 포함된 물질인 염화금산을 특정 수용액에 담가 원자 2개 두께의 초방막 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은 기존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금 나노입자 촉매보다 10배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더 적은 금을 사용하고도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하반기 인공지능대학원 2곳을 추가로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기부는 다음 달 카이스트 등 3개 대학에 인공지능대학원을 개원할 예정이지만 시장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해 추가 경정 예산의 20억 원을 편성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올해 상반기 3개 대학 선정 때와 같은 지원 방식과 요건으로 진행하되 입학 정원 최소 요건은 기존 연 40명에서 45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선정될 2개 대학은 내년 3월 대학원 학과를 개설하게 될 예정입니다. 8월 과학기술인상에 성균관대 박호석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박 교수는 꿈의 신소재라는 2차원 반도체 포스포린의 에너지 저장 기작을 밝히고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자를 매달 1명씩 선정해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휘어지는 액정 등에 사용하는 기판 패턴을 쉽고 저렴하게 새길 수 있는 방법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김태성 교수팀은 액체 거품의 구조를 제어하는 기법을 개발해 나노 패턴을 대면적으로 새기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김 교수팀은 자연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품 구조와 미세 유체 장치를 통해 새로운 패터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미세 유체 장치를 이용해 각 공기방울에 구멍을 뚫어 압력을 일정하게 맞춰 공기방울이 합쳐지는 현상을 없애고 나노 패턴을 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여름이 되면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네. 뭐 네. 여름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매미 소리인데요. 네. 최근에도 이 매미가 점점 늘어나면서 울음소리를 뭐 쉽게 들을 수가 있죠, 요즘에. 맞습니다. 네, 요즘 뭐 매미가 많이 울고 있는데 보통 매미가 맴맴 이렇게 우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네, 아닌가요? 근데 종류별로 스트리얼 이러거나 네. 휘유 휘. 아유, 많이 준비하셨네요. 정말 들어보시면 이런 느낌이 될 겁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오세영 앵커도 얘기를 했지만 매미가 이렇게 이거보다 훨씬 큰 소리로 울거든요, 사실. 네, 그러다 맞아요. 보면은 네, 밤에 저도 잠을 설쳐서 힘들 때가 있어요. 네. 이 매미 정말 요새 밤낮 없이 우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뭐 열대야에다가 네, 매미 울음소리까지 저런 소리가 더해지면 네. 정말 힘든 밤이 네, 될 수밖에 맞아요. 없습니다. 네. 이렇게 뭐 매미가 이 시도 때도 없이 우는 데는 사실은 사람의 영향이 좀 크다고 합니다. 사람이 매미 소리에 영향을 준다고요? 네, 뭐 우선은 이 매미의 특성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서식하는 매미 중에는 크게 이 참매미와 말매미가 있습니다. 네. 참매미의 경우는 몸 길이가 한 36mm 정도로요. 주로 한국이나 중국에 많이 서식을 합니다. 말매미는 이거보다 조금 더 크고요. 몸 길이가 한 45mm 정도, 그리고 날개를 다 폈을 때는 거의 한 60에서 70mm에 네.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매미 가운데서는 가장 큰 종이고요. 네. 원래는 동남아 지역이 원산지인데 한국으로 건너온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럼 우리가 듣는 매미 울음소리 대부분이 말씀하신 참매미 아니면 말매미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마 뭐 울음소리를 들어보시면 차이를 네. 아실 텐데 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울음소리가 굉장히 달라요. 네.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참매미 울음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네. 그죠? 우유 이러잖아요. 씹는 듯한 소리. 글쎄 좀 다른 것 같은데요. 휘유. 네, 말매미 울음소리로 넘어가 보시죠. 네. 좀 일정하다는 느낌도 들고요. 네. 좀 조용하게 우네요. 확실히 매미는. 참매미와 말매미 울음소리가 달라요. 그렇죠. 예. 네. 보시면은 뭐 이제는 이 울음소리를 알고 들으시면 네. 사실 어떤 매미인지 조금 구분이 될 정도로 좀 다른 걸 아실 큰 수가 차이가 있는데, 있네요. 네. 그런데 이 두 가지 종 중에서 특히 우리를 괴롭히는 건 말매미입니다. 예. 사실 이 30년 전쯤만 해도 이 말매미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보기가 힘들었는데요. 네. 한 2000년대 이후에 빠르게 개체수가 늘어났습니다. 이 특히 말매미는 도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매미종인데 참매미가 보통 기온이 한 27도 이하일 때 활동하는 종이라면 말매미는 27도가 넘었을 때, 더울 때 활동하는 종입니다. 예. 측정해 보면 이 말매미 울음소리가 이 더운 날씨에 보통 75에서 높게는 이 95데시벨까지 나오는 걸로 나타났는데 네. 보통 우리가 주거 지역의 소음 기준을 낮에는 한 65데시벨 그리고 밤에는 60데시벨 정도로 보니까 네. 이 수치를 뭐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우는 거죠. 그러네요. 데시벨 수치를 들어보니까 정말 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네. 그럼 우리 밤잠을 설치게 했던 그 곤충이 바로 말매미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 말매미는 뭐 말씀드린 대로 높은 온도에서 더 크게 잘 우는데요. 도심의 경우는 인구 밀도가 높고 또 이 고층 건물이 많다 보니까 요즘에 특히 열섬 효과가 굉장히 많이 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네. 이 말매미가 활동하기에는 더 좋은 환경이 되어가는 거죠. 특히 요즘에 이 밤에도 기온이 25도를 웃도니 열대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 간판이나 가로등 불빛이 밤에 워낙에 밝기 때문에 예. 매미가 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울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매미는 뭐 시골이나 변두리 지역에서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그러게요. 오히려 도심 지역을 더 좋아하나 봐요. 네, 뭐 실제로 이것과 관련해서 실험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예. 이 서울시와 인천시를 포함해서 경기도를 한 25개 정도의 지역으로 구분을 한 다음에 네. 이 매미의 종과 개체수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매미가 가장 많은 곳이 서울 강남과 여의도, 목동, 뭐 경기도 과천 이런 곳으로 나타났는데 경기도 여주나 뭐 양평같이 이런 소도시와 비교를 하면 2배에서 많게는 13배까지 개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심 지역이요. 예. 네, 그렇죠. 특히 말매미의 서식지를 보면요. 서울 강남 지역이 제일 많았는데 경기도 소도시보다 한 10배에서 많게는 16배 정도 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이런 결과를 놓고 보면 매미가
아무래도 인구 밀도가 높은 이 도심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네. 특히 말매미의 경우는 사람이나 건물들이 많은 도심을 유난히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매미가 이렇게 원래 도심을 좋아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 매미가 네. 보통은 나무가 많은 뭐 낮은 지대의 평야라든가 이 숲속을 좋아하는데 네,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도심에 모이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 이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도심 열섬 현상으로 기온이 올라간 게 예.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또 이 매미가 좋아하는 나무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네. 매미가 오랫동안 땅속에 살잖아요. 그러다가 이 성충이 된 다음에는 일생의 대부분을 이 나무에서 살기 때문에 네. 이 나무가 굉장히 매미에게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네. 특히 말매미는 플라타너스나 벚나무를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도시 지역의 가로수들이나 이 조경을 위해서 심어놓은 나무들을 보면 이 플라타너스나 벚나무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의 수액을 빨아먹는 말매미들한테는 이 도심이 아주 좋은 서식 환경이 되는 거죠. 네. 나무의 종류도 영향을 준 거군요. 네,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꼽자면 도시에 상대적으로 천적이 적기 때문입니다. 예. 이 매미를 잡아먹고 사는 포식자가 주로 이 새나 말벌인데요. 도시에는 숲이 적기 때문에 이런 천적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매미가 번식하기에는 더 좋은 아. 환경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앞서 서두에 이 사람 영향 때문에 네. 매미 울음소리가 시도 때도 없이 들린다 이렇게 설명하신 네, 거군요. 맞습니다. 이 최근에는 말매미뿐만 아니라 네. 이 참매미의 경우도 이 높은 기온에 적응한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참매미까지요. 네, 열섬 현상을 보이는 이런 도심 지역에서 이 참매미와 말매미가 함께 관찰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물론 뭐 이 도시 온도와 매미의 개체수의 관계는 이뭐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뭐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활동이 결국은 매미의 어떤 생태계에 영향을 준 것이다 이런 사실은 뭐 예.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조금 더 매미 때문에 시끄러울 수는 있겠지만 나무를 많이 심어서 많아졌다고 하니까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자,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뭐 며칠 전에 이 독사 이빨 본뜬 주사기라고 네. 해서 보도로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네. 있었죠. 네, 보통 뭐 주사는 사실 저도 좀 무섭거든요. 네. 주사바늘 공포 갖고 계신 분들께 희소식이었습니다. 네. 아프지 않게 약물을 주입할 수 있는 그런 패치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이 독사 중에서도 어금니가 뒤쪽에 있는 독사들이 있어요. 네. 그런 독사들의 경우는 이 독을 주입할 수 있는 어떤 근육이나 기관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빨에 일자로 된 홈이 하나 있는데 독사가 피부를 물면 이빨에 구멍이 나고요. 이 홈을 따라서 독이 내려오면서 이 피부 속으로 빠르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런 독사의 원리를 주사에 적용한 건가요? 네, 그렇죠. 이 우리 피부의 경우는 각질층이 일정의 보호막을 해서 쉽게 뚫기가 어려운데 이런 독사 이빨을 본떠서 각질층 안으로 약물을 넣을 수 있도록 주사를 네. 만든 겁니다. 그러면 약물이 빠르게 주입이 될 뿐만 아니라 바늘이 깊이 들어가지 않고 신경세포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네. 고통도 없는 거죠. 네, 보통 독사 이빨 보고 그냥 무섭다고만 넘길 수 있는데 네. 거기에 아이디어를 얻었다니까 신기한데요. 이렇게 동물 모양을 본뜬 기술이 생각보다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걸 이제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보통 이 동물이나 식물의 구조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의 아이디어를 얻는 겁니다. 예. 아무래도 이 생태계에 사는 동식물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화를 해왔잖아요. 네. 그만큼 이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다양한 원리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동식물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아이디어를 얻는 그런 기술인 건데 네. 생체 모방 기술 대표적으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예를 들자면 이 드론의 경우는 이 하늘을 나는 어떤 곤충이나 동물의 모양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잠자리를 보면 이 24개의 근육으로 앞날개와 뒷다리를 각각 위아래로 교차해서 움직이는데요. 덕분에 이 방향을 아주 빠르게 바꿀 수 있고요. 또 자유자재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잠자리의 움직임을 드론에 적용하면 크기는 작으면서 성능은 훨씬 높은 그런 드론을 만들 수가 네. 있는 거죠. 또 이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게코동화뱀인데 이 게코동화뱀은 이 발바닥에 수만 개의 미세한 선모가 있어서 유리창을 타고 오를 수 있을 만큼 접착력이 뛰어납니다. 예.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못이나 뭐 접착제 없이도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테이프를 개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보니까 정말 신기하네요. 귀엽기도 하고요. 네. 그러게요. 자, 또 어떤 기술들이 있을까요? 네, 뭐 사실 우리 주변에도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는 제품 중에 이렇게 동물의 구조를 본뜬 기술들이 있습니다. 예. 네. 뭐 연잎을 보면 우리가 이 물방울이 스며들
들지 않고 동그랗게 맺히거나 또르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굴러 떨어지는데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방수 유리가 만들어진 거고요. 또 우리가 많이 쓰는 벨크로, 뭐 네. 일명 찍찍이라고도 네. 하죠. 네. 네. 이 테이프의 원리도 사실은 엉겅퀴 잎의 씨앗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네. 이 엉겅퀴 씨앗의 경우는 갈고리로 돼 있어서 뭐 사람이나 동물에게 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는데 네. 이런 모습을 보고 이 벨크로를 발명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동식물이 인간에게 힌트를 준 셈이나 다름없는데요. 이런 생체 모방 기술들이 앞으로 더 상용화가 돼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 자생하는 상동나무 추출물이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안동대 연구팀은 상동나무 추출물이 정상세포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대장암과 폐암세포를 사멸시키는 효과가 뛰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를 보면 인간의 대장암과 폐암세포에 상동나무 추출물을 밀리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 농도로 처리했더니 암세포 생장이 각각 53.6%, 72.2% 억제됐습니다. 대장암만을 보면 암세포 억제 효과는 기존 항암제인 5-플루오로 유라실이 11.4%인데 같은 농도의 상동나무 가지 추출물은 63.6%, 잎 추출물은 43.2%로 더 뛰어납니다. 연구팀은 상동나무를 기존 항암제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 식물성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며 상동나무의 식품 원료 등록을 위해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몸속을 이동하면서 여러 면역세포를 재생하는 조혈 줄기세포의 이동 원리가 밝혀졌습니다. 고려대 연구팀은 골수에서 만들어진 조혈 줄기세포가 폴리콤 단백질에 의해 이동하면서 여러 면역세포를 재생한다고 밝혔습니다. 폴리콤 단백질은 염색체 구조를 변화시켜 특정 위치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단백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폴리콤 단백질은 조혈 줄기세포가 골수에 자리 잡도록 하는 단백질의 생성을 억제해 조혈 줄기세포의 이동을 유도했습니다. 연구팀은 조혈 줄기세포의 이동은 면역질환 치료제 개발의 주요 표적이라며 이번 연구가 앞으로 골수 이식 환자나 골수암 환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달걀이나 육류 등에 들어있는 포스파티딜콜린 성분이 치매 위험 감소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핀란드 동부대학의 지르키 일리라우리 영양역학 교수 연구팀은 핀란드 남성 2,490여 명을 대상으로 평균 22년에 걸쳐 진행한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파티딜콜린 섭취량 최상위 그룹이 최하위 그룹보다 치매 발생률이 28%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파티딜콜린 최상위 그룹은 기억력 등의 인지 기능도 우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콜린 섭취량과 함께 특히 포스파티딜콜린 섭취량이 많아야 치매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이란 제도가 있는데요. 하지만 혜택을 보는 대상이 많지 않아서 농민들의 노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사도 지으면서 이익도 얻는 첫 영농형 태양광이 선보였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렬하는 태양 아래 패널이 반짝입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발전량이 날마다 새로운 기록을 내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주도로 세워진 첫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이 태양광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생산량에 대한 수급조절도 가능할 것이고 또 이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으로 인해서 그걸 팔아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아주 농촌의 효자 상품이 되겠습니다. 논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햇빛이 줄기 때문에 수확량이 2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2,800여 제곱미터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는 수확량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이 한 해 30만 원 정도인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새로운 소득이 생깁니다. 100kg를 설치를 하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아나가면서 한 달에 20년 동안 100만 원 소득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농민들의 연금이 될 수 있거든요. 절대 농지가 아닌 땅에만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이 8년에 불과한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술과 제도와 하여튼 모든 것을 뒷받침해서 우리 농업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새로운 제도가 될 수 있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이 남아돌면서 정부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목을 심으라고 권하고 있지만 올해도 벼 초과 재배 면적은 28,000여 헥타르. 영농형 태양광이 쌀 생산량도 조절하고 농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엘러건사의 인공유방 이식 환자 가운데 가슴이 커지거나 덩어리가 생기는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방문해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잦은 회수가 진행 중인 미국 엘러건사의 인공유방은 2007년 이후 약 11만 개가 수입됐으며 최근 3년간 약 2만 9천 개가 유통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인공유방 환자에 대해 부작용 발생 시 환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환자 등록 연구를 이달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이상 증상이 없을 경우 예방 차원의 인공유방 제거는 권고하지 않지만 가슴이 커지거나 덩어리가 생기는 등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 의심되면 신속하게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평균 소득을 버는 사람이 국민연금에 30년 가입해 연금을 받으면 낸 보험료보다 적게는 2.4배에서 많게는 3.7배의 이익을 본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는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은 연구 보고서에서 이런 추산 결과를 내놨습니다. 김 교수는 현재 보험료율 9%와 소득 대체율 40%, 사망률, 임금률 등 변수를 고려해 국민연금 수익비를 추계했습니다. 지난해 월 227만 원의 평균 소득자가 국민연금에 30년 가입했을 때 출생 연도별로 수익비를 산정한 결과 1945년생 3.746배, 1965년생은 3.014배, 1985년생 2.585배, 2005년생 2.46배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익비는 국민연금 초기 가입 세대일수록 높고 이후 감소했습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년간에 걸쳐 17%로 인상하고 연금을 받는 나이를 2033년 기준 65세에서 2048년 68세 등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최근 들어 예약 부도, 즉 노쇼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런 노쇼를 일삼는 심리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노쇼의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노쇼 하니까 좀 마음이 아프지만 이 사건이 떠오르는데요. 최근 날강두라 불리는 호날두 있잖아요. 네네. 제가 15년 팬입니다. 네, 실망 많이 하셨겠네요. 표도 어렵게 구하고 유니폼 입고 엄청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갔어요, 오세훈 네, 아픔만 남았죠. 네, 네, 그 사건이 그렇습니다. 떠오릅니다. 네, 그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K리그 올스타 팀하고 네, 그다음에 맞아요. 이제 이탈리아 유벤투스 팀하고 친선 경기했던 거잖아요. 원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하면 뭐 세계적인 선수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경기하는 걸 한국에서 볼 수 있다. 이게 정말 중요했는데 원래 45분 출전하기로 약속을 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단 1초도 경기장에서 뛰지 않았어요. 벤치만 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유벤투스가 그날 원래 8시 경기인데 8시 4분에 경기장에 도착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시간 후에 이제 경기를 시작하게 네, 되는. 비 맞으면서 기다렸어요. 네, 일종의 촌극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사실 사과를 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유벤투스는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 저는 한 45분씩 뛰어야 되는 경기를 40분씩 좀 줄이자. 네. 하프타임도 15분에서 10분으로 줄이자.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네요. 네. 사실 경기 시간을 줄인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되죠. 그런 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거잖아요. 예.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다 게다가 이제 유벤투스의 부회장인 파벨 네드베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기 시간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줄이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더라도 우리는 경기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일종의 협박을 한 거죠. 네. 사실 그 팬들은 호날두가 경기 뛰는 모습을 정말 보고 싶어 했고 그러니까요. 사실 홍보할 때도 그게 정말 대대적으로 맞아요. 나왔던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약속했던 거가 불완전하게 이행됐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민사소송도 제기하는 그런 일이 있고요. 예. 또 지난 7월 27일, 28일 인천에서 그 홀리데이 랜드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많은 가수들이 이제 나왔을 텐데 네. 실제 주최 측이 다 예정이 다 되어 있었는데 26일 날 갑자기 그러니까 개막 전날이죠. 네, 미국의 예. 시어송라이터인 허라고 하는 사람의 네. 공연 자체를 취소를 했어요. 네. 게다가 28일에는 당일에 영국의 팝 가수인 앤 머리
그리고 데니얼 시저, 그리고 또 빈지노 이런 사람들의 공연 자체를 또 취소를 했습니다. 네. 관람객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공연이 취소됐는데 그렇고 또 빗속에서 기다리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화가 난 거죠. 거세게 항의를 하게 되는데 그래 다행히 그 앤 마리는 그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주최 측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뮤지션 자체가 취소를 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앤 마리는 그게 아니다. 내가 취소한 게 아니다. 어. 미안하니까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무료 공연을 해서 예. 팬들에게 보답을 네. 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일로 다시 호평을 받기도 했었는데, 자, 그런데 저는 노쇼 하면은 사실 소비자들이 예약을 취소하는 걸 먼저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사례를 들어보니까 판매자들의 노쇼도 꽤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예정되긴 했는데 예. 판매자도 그렇고 또 출연진이 갑자기 안 나와서 출연진이요. 문제가 되는 그런 맞아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실제 이제 취소 공지를 너무 늦게 하거나 공지 자체를 안 해가지고 사람들이 한없이 기다리게 되고 네. 이 빗속에서 이런 일들이 막 생겼습니다. 원래 이제 스포츠 관람 같은 경우, 경기 같은 경우는 비가 온다든지 그래서 원래 이게 이제 우천 때문에 기상 문제로 사실은 취소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다시 재관람을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통계를 보면은 공연이나 스포츠 관람 때문에 피해 구제 사례 접수된 케이스를 보니까요. 네. 2017년에 120건, 네. 그다음에 2018년에는 늘어서 137건이었고요. 예. 2019년 올해 상반기에만 현재 68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가는 추세로 예,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꽤 많이 일어나네요. 네네. 근데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지만 소비자가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노쇼를 일으키는 심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갑자기 그 요리하시는 최현석 셰프 아, 예. 있잖아요. 그분이 한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느 방송에 출연해서 자기가 이제 큰 레스토랑에 있을 때는 이런 노쇼 이런 것 때문에 한 달에 많게는 2천만 원 정도의 적자가 난 적이 있고 한 달에요. 네, 그러니까 작은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그 노쇼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망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사실 이제 이런 노쇼를 일으키는 그런 그 사람들의 심리 중에 가장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 이거죠. 뭐 이것쯤이야, 또는 나 하나쯤이야 네.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이 이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경제적으로 타격을 줄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게 되잖아요. 네. 이제 일부 노쇼를 보여주는 일부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사회적으로 좀 불만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걸 다른 데 푸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노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요. 네, 일종의 화풀이 하는데 이걸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치환한다. 예. 그러니까 동에서 뺨 맞고 서에 가서 화풀이 한다. 이런 기제가 작용한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네. 또 많은 사람들은 이제 노쇼를 할 때 자기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타인의 입장에 대한 공감이 결여되어 있을 때도 노쇼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나 하나쯤이야 이런 거가 제가 생각할 때는 책임감 자체가 분산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큰 식당에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나 하나 예약 그냥 갔다가 안 취소하는 가도 것쯤이야. 별 문제 생기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관련된 그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요. 랭겔만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예. 네, 이게 독일의 이제 심리학자를 딴 건데요. 집단에 참여한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 사람이 실제로 그 집단에 이끄는 하는 영향력이 과소평가되는 거죠. 과소평가. 예, 만약에 줄다리기를 하면은 한 명이 할 때보다 8명이 하면 8배 힘이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네. 사람들이 힘을 덜 내요. 아. 책임감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 하나 안 해도 괜찮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예. 네, 노쇼가 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환불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그게 사실 이제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한 62개 정도의 항목에 하나하나 다 나와 있어요. 열심히 예.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공연업 같은 거, 공연을 할 때 관련된 걸 보면은 업자 자체가 어떤 귀책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비자가 환급 요구를 하면은 입장료의 전액 환급을 해줘야 되고요. 예. 게다가 입장료의 10%는 손해배상금으로 줘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물론 이제 천재지변이나 이럴 경우는 그냥 입장료 그 자체의 어떤 전액 환급 보급만 하면 되도 네. 있고요. 문제는 이제 그 중요한 출연자가 갑자기 바뀌었거나 네. 또는 뭐 어떤 좌석 같은 것도 잘 배정을 제대로 잘 못 받았거나 네. 또는 공연 내용이 계약과 상당히 달랐거나 뭐 예. 이런 경우에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그 조항에 따라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가끔 소비자가 자기 개인 사정 때문에 예매를 취소할 때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기준을 보니까 공연일 기준으로 10일 전까지 만약에 이제 취소를 해주게 되면은 네. 전액 환급을 받도록 돼 있고요. 만약에 하루 전에 취소를 했다 그렇게 되면 30%밖에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식당 같은 데는 조금 다르죠. 공연업이 아니니까 네. 거기서는
손님이 만약에 취소를 해야 된다면 적어도 예약 1시간 전까지는 취소를 해야 되고 만약에 네. 예약금을 걸었다 그랬으면 최소한 1시간 전에는 취소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노쇼를 근절할 수 있는 정책들은 있는 건데 네. 자, 그런데 사실 이런 실효성 있는 법보다도요. 일단 소비자들 자체, 판매자들 자체가 노쇼를 근절해야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도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는 내가 만약에 약속을 했다면 그 못 갈 때 예약 취소하는 것도 약속의 일부인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를 좀 의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네. 예.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게 내가 만약에 이거를 노쇼를 했을 때 상대가 어떤 타격을 입을지 역지사지하는 그런 마음 같은 거는 늘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이제 식당 같은 게 예약금을 걸긴 좀 어렵지만 앞으로는 점점 예약금을 걸어서 만약에 뭔가 노쇼를 했을 때는 그거에 따른 어떤 그런 그 불이익을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는 네. 규정이나 이런 것들도 좀 보완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노쇼가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네네, 하나의 약속이잖아요. 맞습니다. 꼭 지키는 사유가 됐으면 네, 좋겠다는 기분이 좀 생각이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마가 그치면서 여름철 대표 곤충 매미의 울음소리가 또다시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우는 매미는 모두 수컷으로 암컷 매미는 울지 못하는데요. 지상에서 사는 짧은 기간 동안 암컷과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요란스럽게 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 기후변화와 열섬 현상, 또 밝아진 밤의 환경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미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매미를 보기 위해서 시골이 아니라 도시로 가야 하는 진풍경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